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락한다더니 잭슨홀 미팅 앞두고 이날은 또 상승했어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많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번에 소위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거란 전망들이 많이 우세한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제임스 블러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다시 한번 오늘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금 이거 금리 빨리 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더 길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걱정의 목소리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 하락하고 어저께 조금 반등하고요. 오늘까지 하면서 이틀 연속 일단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좀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기다리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뭐 많이 쓸렸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한 1% 정도 내외 올랐고요. 네. 나스닥은 한 1.7% 올라갔기 때문에 꽤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한 300포인트 올라간 거 보면 이 300포인트만 보면 최근 한 2주일 새에는 또 가장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민 소비재를 비롯해서 11개 섹터가 예외 없이 오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등 포만 차이가 있었죠. 다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좀 빠른 속도로 다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고요.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가도 92달러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 되겠고요. 다만 천연가스가 여하튼 시장의 가장 큰 중심에 서 있는 것인데요. 천연가스는 오늘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 내에서 가장 강력한 매파로 여겨지고 있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어떤 말을 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앞두고 이제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잭슨홀 미팅은 이제 3일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25일, 26일, 7일 날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관계자들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인플레이션 상당히 더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훗날에 더 아플 수 있는 것을 좀 방어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준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연준 자체의 임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잭슨홀 미팅 전후에서 주가에 대한 분석이 많은데요. 실질을 보면 최근 20년 동안 보면 오른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그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날부터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요번으로 보면 24일부터 끝난 다음 날까지 월요일까지의 그 기간 마이너스 1%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0.4% 올라갔거든요. 뭐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수치더라도 그래서 큰 영향이 없기를 이번에도 한번 바라볼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오른 종목들 먼저 한번 볼까요? 네, 가장 시장의 큰 관심은 특히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가장 큰 관심 역시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3, 4%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뚜껑 열고 보니까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4%에 상승했습니다. 목표 주가부터 확인드리면 목표 주가는 12곳이 최소한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 내렸고 그렇지만 투자 의견은 뭐 바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중립적이었고요. 매수 의견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 지금 회사 자체에서 가이던스 내렸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좀 바닥을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제가 봤을 때는 아전인수적인 해석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진행되고 있는 3분기가 턴어라운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게임 분야에 이제 부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다시 상당히 부스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파이퍼 샌들러에서 하고 있습니다. UBS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이 이제 시장을 끌고 갈 것이 있고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은 이제 막 시작한 분야다라는 얘기하면서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이치방크나 웨드부시 같은 건 워낙 기본적으로 약간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성장성에 대한 걱정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PC 수요의 둔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매수하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오늘 주가는 의외로 반등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어저께 이제 실적은 괜찮았지만 반대로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내려왔던 회사가 되겠는데요. 최소 17곳이 목표 주가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3% 이상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펠라트는 어저께는만 하더라도 아마존에서 팔릴 거다 얘기하면서 거의 20%가 급등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좋은 거죠. 팔린 건 좋지만 펠라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번에 펠라톤의 실적의 발표가 생각보다 좋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실망이 그 기대가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전부 다 그냥 빨간색 아닙니까? 전부 다 맞춘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매출 전망도 16%가 부족했고요. 이익 전망도 10%가 또 부족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 쇼크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어저께 오른 것을 다시 다 돌려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달러 제너라는 오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나왔지만 달러트리는 실적은 무난했지만 가이던스를 실망스러웠고 적극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달러트리는 오늘 10%나 오늘 급락한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장 마감 후에는 오늘 한 종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머리와 관련된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얼타 뷰티라고 화장품 소매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체적인 브랜드도 하는 곳이 얼타 뷰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이익이 5달러 정도 예상됐었는데 5.7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22.1억이 아니라 22.9억이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 나오면서요. 정규장에서도 한 1.7% 올라갔는데요. 시간에서도 3%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다 해도 바깥에 나가려고 뭐 뷰티 용품들 좀 많이 샀나 보네요. 좋습니다. 자, 근데 이날 또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동반 급등이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특히 작년, 재작년 상당히 어려웠고요.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특히 더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기업으로 미국의 상장 기업 일부가 이제 상장 폐지한다는 얘기까지 많이 들으셨을 네네. 겁니다. 그때마다 주가는 크게 흔들렸고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소위 SEC로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그 상장하면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 이슈가 나왔냐면 예전에 커피숍 체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루이신 커피였었죠. 예, 이제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디딘가요? 네네. 나오자마자 이제 상장도 좀 어려워지고 이런 거가 겪다 보니까 신뢰감이 이제 부족해진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서로의 불편한 생각이 있을 텐데 돈은 여기서 벌어가는데 투자자한테 돈을 벌어가는데 그 회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중국에서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로 논의가 있는 건데 지금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늘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를 내면서 지금 홍콩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회계 감독 기관에서 홍콩까지 가서 거기서 볼 수 있게 뭐 이런 거를 뭐 최종 디테일은 안 났지만 이렇게 이제 합의 과정에 거의 도달했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홍콩 측이나 중국 측이나 미국 측에서도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이게 확인은 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그런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큰 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익숙한 거가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알리바바, 그렇죠. 그리고 징동닷컴, 그리고 바이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오늘 모두 뭐 8에서 뭐 9%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단독이라고 썼지만 아직까지는 네네. 양 당국, 홍콩까지 해서 세 개 당국 모두는 지금까지 코멘트를 안 하고 있다, 노 네. 코멘트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야지 또 시장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월가에서는 그러면 인플레이션 좀 꺾였다고 보나요? 아니면 아직도 피크 논란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피크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물론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큽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계속 더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왜? 네.
그것은 결국 유럽에서의 천연가스로 비롯된 유럽에서의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장에 좀 다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느끼시다시피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에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많이 익숙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런 그 원자재나 다른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올라갔다 떨어질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그렇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쌀값은 워낙 재미없지만 다른 것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공산 제품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라면값 아닙니까? 그렇죠. 라면값이 2년 동안에 뭐 매년 올렸다는 얘기하는데 혹시 밀가루 가격이 나중에 떨어진다고 해서 농심에서 라면 가격을 내리겠냐는 겁니다. 절대 안 내리겠죠. 모르죠.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네네. 별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다만 팩트로 몇 가지 보면 중고차 도매 가격은 이제 많이 꺾인 그림이 먼저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늘 보여드리지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 오늘 PC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어 경우에는요. 코어 CPI는 다음 달에 발표될 거, 그 다음 달에 발표될까지 계속 오를 겁니다. 그건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그렇게 수순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서는 CPI 나우캐스트라는 항목이 여러분 매일 또 들어가서 볼 수 있거나 매일 발표하는 건데요. 그 전월 대비를 보면 지금 CPI가 지금 0.09%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0.09%는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느낌 같은 어떤 확인은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라든가 유럽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한번 올라간 공산품이 떨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먹는 이래서 곰탕이나 뭐 이런 것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내리겠냐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만큼 많은 거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분석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약간 약간 괴리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플레이션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밤에 잭슨 홀 미팅에서 소위 제롬 파월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그래서 더 궁금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